일하고 꿈꾸고 저항하는 청년들의 노동조합 청년유니온 팟캐스트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 지금 시작합니다.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 93회 안녕하세요. DJ 꿈입니다. 지난 회에 이어 팥이 들어간 붕어빵을 좋아하는 시안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팥 들어간 걸 붕어빵 네? 뭐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팥 들어간 붕어빵을 좋아하는 씨앗 호떡입니다. 제가 보니까 시안님 지실 것 같던데 어떡하죠? 아니요, 팥은 지지 않습니다. 정의는 항상 승리해요. 아 무슨 팥이 저기까지? 팥은 졌다. 팥은 진리입니다.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팥을. 청취자 여러분, 제가 이길 것 같습니다. 조만간 다음 주 월요일쯤에 사무실을 놀러 오세요. 그러면 씨앗이 산 붕어빵을 드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주는 언제인가요? 내년인 것 같아요. 내년. 되게 추워지고 있는데 2020년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되게 추워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방한용품 뭐 쓰세요? 방한용품. 전 요즘에 집에서 전기장판 쓰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살림에서 기업 이름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나? 한살림에서 4만 원짜리 전기장판을 사가지고 이렇게 딱 틀어놓고 자고 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2인용 방석이 있어요. 2인용 방석. 2인용 방석 매트가 있는데 허리만 그거를 허리랑 그러니까 등이랑 이게 여기 엉덩이. 그리고 엉따 등따. 엉따 등따. 되게 좋아요. 오늘의 사자성어. 엉따 등따. 그거 밥 먹고 그렇게 앉아 있으면 너무 잠이 와가지고 일할 때 너무 힘들어요. 최고겠다. 엉따 등따. 엉따 등따. 엉따 등따 최고네요. 네, 추천합니다. 여러분 사무실에서 엉따 등따. 엉따 등따 꼭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에 들어봐야겠죠? 광고 듣고 오시죠. 청년 유니온이 만드는 팟캐스트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는 유니콘 사운드와 함께합니다. 유니콘 사운드는 행사 전문 음향 회사입니다. 공연, 체육대회, 집회까지 무대 음향이 필요하신 분은 페이스북에서 샵 유니콘 사운드를 검색해주세요. 또는 전화번호 010-5688-5415 010-5688-5415 전화나 문자 주세요. 유니콘 사운드 사랑합니다. 노가리 초대석. 네, 지난주에 이어 혜진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주째네요. 아유, 그럼요. 2주째. 저번 주는 지난 녹음 이후로 한 주 동안 뭐하고 지내셨나요? 저는 뭐 똑같이 뭐 일하고 저는 10to7으로 일하거든요. 그래서 10to7 매일 일을 하고 주말에 놀고 맞아. 빼빼로 먹고 빼빼로 먹고 일을 하니까 떠올랐는데 저번에 그 직업이 헤드헌터라고 말씀하셨던 걸 들었어요. 혹시 제가 헤드헌터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혹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 가장 쉽게 생각을 하시면 직업을 소개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직업 소개랑 다른 점은 뭐냐면 네. 이거를 파견이랑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파견, 아웃소싱이랑 헤드헌팅은 좀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헤드헌팅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뭐 예를 들어서 아마 디자인으로 비교를 하면 뭐 많이들 잘 이해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일단 그걸로 설명을 드리면 디자인을 뭐 내부에서 처리하기 좀 어려운 경우에는 외주를 맡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외주로 뭐 내부 인력이 없는 경우에 뭐 갑자기 영상만 좀 필요하다. 그러면 외주로 영상을 맡기고 이런 거를 하잖아요. 네. 헤드헌팅도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부에서 가지고 있는 인력으로 채용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으면 그거를 이제 의뢰를 해서 그 사람을 채용을 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그 인사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동적인 채용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공고를 올리고 들어오는 사람들을 스크리닝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요즘에는 그 내부에도 인하우스 리크루터라고 해서 채용 담당들이 많이 생기는 추세긴 해요. 그래서 그 헤드헌터와 인하우스 리크루터가 하는 일이 비슷해지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헤드헌터 같은 경우에는 다른 회사에 뭐 다니고 있는 사람한테도 뭐 컨택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회사 내부에 있는 인사팀이 컨택하기 힘든 사람들을 찾아주거나 그런 식으로 외주 인사 채용을 외주를 받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약간 모르고 있던 직업에 대해서 아는 느낌이네요. 사실은 기대하던 대답은 따로 있었지만 그래도 너무 충분한 설명. 약간 머리 감사합니다. 빵. 헤드헌터 빵. 헤드헌터 빵. 대박. 야, 뭐 이렇게. 그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쉽네요. 하지만 이것이 방송되는 거기 때문에 좋아.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들으실 수 있고요. 약간 비방용과 방송용이 나뉘어지는. 나도 이미지 관리가 필요해. 저와 씨앗의 이미지는 이미 약간 그런 거 챙긴 적이 있었나요 저희가? 아니요? 맞아요. 그럼요. 맞아요. 무슨 말이죠? 네. 그러면 헤드헌터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제 그거를 혜진님께서 직접 하시는 일이라고 봐도 되는 거죠? 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고 약간 이제 제일 궁금해하신 것들이 뭐냐면 헤드헌터는 그러면 제가 헤드헌터를 통해서 일을 하게 되면 헤드헌터한테 돈을 내야 되나요? 이걸 제일 궁금해하세요. 이거를 뭐 10년차 직장인분들도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헤드헌터들한테 연락을 받고 나서 근데 헤드헌팅은 제가 월급에서 돈을 드려야 되나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데 아웃소싱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이거는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아웃소싱 같은 경우에는 그 채용을 직접 하는 업체에서 원래 직접 해야 하는 업체에서 그 이쪽에다가 외주를 줘서 우리가 사람이 이만큼 100명 필요한데 이 사람들을 다 우리가 뭐 월급 주고 이렇게 관리하기가 힘드니 너네한테 돈을 좀 더 떼줄게. 니네가 100명을 채용을 해서 우리한테 그냥 보내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아웃소싱으로 가는 경우에는 만약에 뭐 A 회사에 일하고 있어도 B 회사 소속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뭐 정규직 비정규직 뭐 이런 문제도 생기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웃소싱을 통해서 가시면 거기서 일한 거를 경력으로 쓸 수는 있는데 사대보험 같은 경우는 뭐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닌 뭐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회사에서 사대보험이 나오는 게 아니라 네네네. 근데 뭐 이제 경력사항을 쓰실 때는 뭐 이제 이력서에 쓰실 때는 거기서 일을 했다 이렇게 쓰셔도 되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뭐 서류상으로는 그게 아닌 상황이 될 수도 있죠. 어쨌든 그것도 개인한테 돈을 받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는 그들도 외주를 해준 거기 때문에 정당하게 수수료를 받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뭐 아웃소싱으로 가면 내가 뭐 팔려가는 거다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건 아니고요. 그리고 헤드헌팅은 또 조금 다른 게 아웃소싱은 이 사람을 보내면 다달이 수수료를 받는 체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인데 헤드헌팅은 일회성이에요. 그래서 헤드헌팅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대리급 이상 채용이 많고요. 그래서 신입 채용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뭐 없다고 보시면 되고 뭐 C 레벨 정도의 채용도 굉장히 많고 C 레벨이라고 하는 CEO라든지 뭐 CEO라든지 CMO, CTO 이런 분들을 C 레벨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C 레벨 분들에 대한 채용이 굉장히 많고 뭐 과장, 차장, 부장 뭐 이런 급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명함에 과장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저희는 이런 분들을 상대해야 되다 보니까 기존 직급 체계보다 한 단계씩 높게 받는 편이에요, 직급을.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저희 그 헤드헌팅 부서에 대리님이 없으신 걸로 과장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중요하거든요. 대외적으로 이제 보여야 하기 때문에 저 실력도 갖춰야 되겠지만 약간 이 그 타이틀을 좀 만들어주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헤드헌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A라는 분을 만약에 합격을 시켰어요. 저희가 추천을 해서 합격이 되시면 3개월간 한 90일 정도가 굉장히 좀 평균적인데 90일 동안 보증기간을 가지고 그만큼을 다 이제 그분이 지나가서 잘 적응을 이렇게
회사를 다니시면 이제 수수료가 나오는 건데 그거는 그분이 주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주는 거예요. 왜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채용을 외주를 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돈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 비용은 이 채용한 사람의 연봉의 15%에서 25% 정도가 돼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많이 나오는 금액이긴 해요. 뭐 생각해보면 만약에 이 사람이 뭐 연봉이 5천이다. 그러면 수수료가 1,000만 원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많이 내야 하나?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 한 건이 나오기까지 석세스가 되기까지 6개월이 걸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프로세스가 길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해 줄 사람을 밖에다가 두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수수료가 굉장히 센 편이에요. 6개월, 최장 6개월인가요? 최장은 아니고요. 거의 1년 가까이 끄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서류 결과가 나오는데도 2주가 넘게 걸리고 1차 면접 보는데 또 2, 3주 또 2차 면접 보는데 2, 3주 뭐 이 사람이 합격이 결정이 되기까지 뭐 연봉 협상도 해야 되고 처우 협상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두세 달이 훌쩍 가요. 그런 다음에 이분이 완전히 이제 확정이 돼서 그럼 나는 이제 회사를 퇴사하고 들어가겠다. 그럼 이제 정리하는 기간이 뭐 한 4주 될 때도 있고요. 그러면 2, 3개월이 기본인 거예요. 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 그리고 뭐 해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외국계 기업 중에는 뭐 면접을 5번 보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뭐 6개월 걸리는 경우가 굉장히 허다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도 있는 일인 거죠. 비밀리에 한다고. 그런가요? 조용히 진행을 해야 되는 네, 일인가요? 특히나 그 예를 들어서 뭐 A 회사에서 어떤 분이 실적이 좋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을 해고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해고된 다음에 사람을 뽑으면 너무 늦잖아요. 네. 미리 뽑습니다. 준비를 해놔요. 그 다음에 해고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약간. 네. 그러면 네. 이 사람의 리플레이스먼트를 구하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몰라야 하잖아요.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비밀. 그럼 그렇게 만나는 그러니까 헤드헌터가 또 그 소개를 시켜주는 거잖아요. 근데 또 아무나 소개시켜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약간 리스트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여기 뭐 이 사람은 이런 분야에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좀 있나요? 구성되어 있어요? 이거 말하면 약간 정보. 약간 아니요, 이것도 아니에요? 다 알고 있으면 굉장히 좋은데 그 여러분이 많이 사용하시는 잡포털, 기본적인 잡포털도 저희가 많이 보고요. 근데 그런 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이제 지금 현재 잘 재직 중이고 성과를 잘 내고 있는 사람들을 사실은 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굳이 그런 데다가 저 이직하고 싶어요라고 올릴 일이 잘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한국 분들도 링크드인을 많이 쓰시기 때문에 그런 프로필 관리를 하시는 분들을 찾는 경우도 많고요.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회사에서 DB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뭐 개인적인 인맥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루트로 연결이 돼요. 그러면 약간 어떤 사람이 좀 인재다 약간 이렇게 좀 보이시나요? 인재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는 외주를 받는 사람의 입장이기 때문에. 근데 여전히 저는 좀 지금 대기업 위주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회사에서는 여전히 대기업들에서는 학벌을 많이 보고요. 그리고 한국은 어떤 회사든 이직 횟수를 봅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할 거 없이 이직 횟수를 봐요. 이 사람이 이직을 많이 했으면 우리 회사에서도 금방 나갈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사실 이직 횟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지금 제 이력서에 벌써 제가 한 5년 정도 사회생활을 했는데 회사 이름이 한 6개가 올라가 있어요. 6, 7개가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서 저도 제 이력서를 보면 매력적이지 않아요. 근데
이제 다른 분들 거를 보면, 그러니까 저는 어느 정도 조건에 맞춰서 사람을 봐야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굉장히 아까울 때가 많아요. 이분이 뭐 대학은 좋지 않은데 뭐 능력이 좋으셔가지고 대기업에 들어간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또 대기업에 갈 수 있는가? 근데 다른 대기업은 또 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커리어 관리를 하실 때 굉장히 다방면으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석사를 해도 뭐 방통대 같은 걸로 석사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이제 내가 석사를 했다의 요건을 맞추려고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게 중요하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보면서 안타까울 때가 정말 많죠. 이분이 업무는 정말 잘할 것 같은데 약간 프로젝트성으로 일을 많이 하셨다든지 뭐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육아휴직이죠. 진짜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너무 일하고 싶어 하시고 심지어 뭐 학교도 너무 좋고 그 전에 대기업을 정말 잘 다니고 계셨고 근데 이제 그 개인적으로 그냥 임신 출산 육아뿐만이 아니라 약간 이제 다른 것 때문에 일정이 어그러진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한 1년 정도만 쉴 거였는데 2년이 되고 그 다음에 취업이 되지 않아서 막 2년 반, 3년이 되는 경우에는 점점 더 매력적이지 않은 후보자가 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연봉을 낮춰도. 정말 제가 보는 입장에서도 미칠 것 같거든요. 이분이 엄청난 인재인데 이런 사람을 놀리고 있다니. 엄청난 낭비예요, 정말. 근데 그렇게 일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그쪽에서는 뽑아주질 않거든요. 그리고 학벌에 관한 것도 좀 이제 그런 인식이 굉장히 많아요. 이 사람이 와도 능력이 돼서 와서 일을 해도 버티지 못하고 나가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경우가 학벌이 많아요. 낮으면? 네. 왜냐면 그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서로 어디 출신인지. 그리고 이야기가 나왔을 때 만약에 솔직히 얘기를 하면 그때부터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별 생각 없이 뭐 어디 대학은 별로지 뭐 이런 얘기가 만약에 나온다든지 그렇게 됐을 때는 이분이 심리적으로 너무 힘들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선량한 차별주의자인 거예요. 정말 아무 악감정 없이 그냥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차별을 당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근데 그런 차별을 당하는 분들은 퇴사를 하고 그럼 회사에서는 이 사람들 뽑아놨더니 다 나가더라고. 안 뽑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심하죠. 그래서 계속 악순환되는 면이 없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아니 이분은 능력이 되는 것 같고 학교가 조금 뭐 다른 분들에 비해서 뭐 레벨이 낮긴 하지만 이걸 레벨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도 참 그런데 좀 원하는 대상 학교는 아니지만 고려해보만 하지 않겠냐. 회사에서 피드백이 와요. 좀 학교를 좀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되게 민망해지는 거죠. 저희는 어쨌든 이게 밥줄이니까요. 그래서 그 조건에 맞춰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돼요. 아쉽죠. 어쩔 수 없죠. 항상 팟캐스트를 하면서 보통은 이제 피고용자가 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다가 이렇게 사람을 구하는 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또 되게 색다르네요. 뭔가 현실을 마주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어떠세요, 시아님? 거의 약간 회사 인사팀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은 느낌이 나는데. 맞아요. 저는 약간 중간에 있는 사람이긴 해요. 그래서 약간 그 완전 인사팀이면 우리 회사 욕도 못하고 우리 회사에 반드시 맞는 사람을 찾아줘야 되고 막 이런 게 생기는데 저는 여러 회사의 일들을 하다 보니까 정말 이상한 회사들도 있어요. 뭐 어쩔 수 없거든요. 너무 그 좋은 사람을 막 정말 가격 후려치듯이 이렇게 연봉을 깎아서 데려가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정말 옆에서 볼 때 이건 아니지 하는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은 슬금슬금 안 하려고 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뭐 이 회사의 오너가 너무 성격이 안 좋다든지 아직도
뭐 어딘지 말씀드릴 순 없지만 아직도 조인트를 까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때려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아. 근데 그런 회사들이 지금도 존재해서 그런 회사는 저희도 이제 겪어보고 나면 와 여긴 하면 안 되겠다. 그러면은 클라이언트를 끊어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사람인데 좋은 일자리를 소개를 해주고 저희도 좋은 사람을 연결을 해주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듣다 보니까 그래도 사람에 대해서 사람과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노동을 연결시켜주는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하면서 어떨 때 좀 보람을 느끼시는지 궁금해요. 제가 지금 있는 회사에서는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아서 아직 이제 석세스 케이스가 없어요. 근데 전에 있던 회사에서 어떤 분이 화장품 쪽으로 브랜드 매니징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이 회사에서 이 브랜드 매니저를 채용을 하면서 브랜드를 약간 세팅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스타트업 상황인 거고 너무 할 일도 많고 힘든 게 당연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여자분이셨는데 너무 당당하게 나는 다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그게 굉장히 여유로운 느낌으로 오더라고요. 저는 그분 자체에 대한 느낌도 너무너무 좋았는데 그분이 면접을 가셔서 하셨던 말이 저는 계속 기억에 남아가지고 이분이 뭐라고 하셨다고 했냐면 저희는 면접 전에도 연락을 하고 뭐 이제 프리인터뷰를 할 수 있으면 하고 면접 끝나고 나서도 뭐 어땠는지 어떤 질문을 했는지 이런 거 다 체크를 해요. 그래서 계속 이제 케어를 그 전후로 계속 하는 건데 그래서 이분이 연봉 얘기가 나왔을 때 원래 이분이 4천 정도를 받으셨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원래 이직할 때 특히나 헤드헌팅으로 이직을 하면 10%에서 12% 정도 상승이 되는 게 무난하거든요. 근데 그 회사가 연봉을 그렇게 많이 올려주는 편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분이 4,500을 달라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하면서 굉장히 당당하게 이만큼을 주시면 제가 해피하게 조인을 해서 이렇게 일을 하고 그리고 나는 이만큼의 일을 해드릴 거기 때문에 이거를 주시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저도 연봉 협상을 그렇게 똑부러지게 해본 적이 사실 아직 없어서 저도 맨날 이렇게 연봉 협상 하세요라고 말씀드리지만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저도 잘 못하거든요. 저도 제 자소서가 제일 어렵고 다른 사람 거는 정말 잘 써줄 수가 있어요. 막 에피소드 같은 거 이제 뽑아내고 제가 이력서 클리닉도 따로 좀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나도 연락드려야지. 네, 한 시간에 5만 원. 근데 제게 제일 어렵거든요. 근데 그분이 한 얘기를 듣고 너무 멋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니. 왜냐면 새로 들어가는 회사에서는 내가 하던 일도 잘 못하게 되는 게 당연해요. 환경도 너무 달라지는 그쵸. 거고 새로운 일이고 새로운 사람들이고 근데 그렇게 당당하게 나는 이만큼은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능력치가 정말 대단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요구를 하셨고 실제로 그거를 받아들여서 그 회사에서 너무나 행복하게 잘 일을 하셨어요. 뭐 지금도 계신가? 아무튼 좀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한 2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은 채용 다 완료되신 다음에 같이 이제 프로젝트 진행하셨던 분이랑 셋이서 만나서 밥도 먹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그럴 때 굉장히 보람을 느끼죠. 아, 내가 이 회사의 규모나 뭐 이런 거를 다 떠나서 이 사람이 맞는 자리는 따로 있거든요. 무조건 대기업이라고 좋은 것도 아니고 스타트업이라고 다 뭐 해피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성향이 능력이 어디에 맞는가를 정말 잘 맞춰서 이게 딸깍하고 맞는 느낌이 났을 때 그때 굉장히 좋죠. 제가 요즘 연봉 협상을 아, 고민하고 예. 있는데 연봉 협상 관련해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네.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받는지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연봉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내가 받는 연봉의
3배를 벌어주고 있는지를 생각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200만 원을 월급으로 받는다. 그럼 내가 회사에 600만 원을 벌어주고 있나? 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회사가 갑자기 힘들어지거나 하면 내 월급을 한 달치는 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버는 돈의 보통 3분의 1 정도는 다른 뭐 경영 관련된 돈으로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뭐 이제 보통 판관비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뭐 회사가 사무실비도 낼 거고 전기세도 낼 거고 내가 화장실 가면 물세도 나갈 거고 뭐 이런 잡다한 것들이 있잖아요. 뭐 컴퓨터도 뭐 있고 그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하면 회사에서 예상 외로 나에게 지출하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뭐 그렇다고 굽실굽실 하면서 회사가 나에게 너무 많은 것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만 그냥 이거를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 내가 회사에 3배의 현금을 벌어주고 있는가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간단하게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약간 그럴 수도 있어요. 나는 돈을 못 벌어준다. 나는 월급 루팡인가? 좀 나는 월급 도둑이다.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그러면 내가 이만큼의 월급을 받고 싶으면 얼만큼 일을 해야 되는 거구나를 생각하고 그럼 더 일을 많이 하고 근데 만약에 내가 이만큼 일을 했는데 이 회사가 이만큼 안 주는 것 같으면 그때는 이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런 거를 기준으로 삼고 움직이시면 약간 마음이 편합니다. 이직해야 될 것 같아요. 난 난 더 많이 일을 하는 것 같아. 그치.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당장 옮기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죠. 어떠세요, 시아님? 저요? 말할 수 없으시죠? 저는 아니 프리랜서는 아니. 한 배만 벌어도 돼요. 괜찮아. 저는 돈 때문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활동가의 그건 또 좀 다르죠. 돈 때문에 있었으면 맞아요. 저는 의미 없었어요.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팟캐스트 녹음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훈훈해지기? 아니 근데 이게 진짜 맞아요. 이게 돈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도 확실히 많긴 하죠. 근데 실제로 그런 분들 진짜 많거든요. 이 회사 정말 별론데 사람들이 좋아요. 더 다니고 싶어요. 이런 사람들 진짜 많아요. 회사 막 망하려 그러는데 사람들이 너무 좋대. 그럼 도망쳐! 도망쳐! 뭐 하는 거야? 아직 멀쩡할 때 나와야지. 월급 밀리고 나오면 안 된다고. 도망쳐! 사람이 너무 좋으면 약간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약간 중독되는 것 같아요. 네. 진짜 중독이에요. 좋은 사람은 진통제라고 생각해요, 저는. 회사 생활에서 좋은 사람이라는 거는 내가 이 스트레스를 견디게 해주는 진통제인 거지. 근데 진통제만 맞고 살면 안 되잖아요. 그치, 그치. 잠깐, 아니, 뭐 이런 데서 이런 깊은 깨달음을 얻고 그래. 아니 너무 멋진 말 해주셔서 그쵸. 제가 그러거든요. 제 회사가 되게 좋아요. 회사가 되게 좋은데, 월급이 너무 작아. 근데 사람이 너무 좋은 거예요. 도망쳐. 진통제가 꽤 센 건가 봐요. 나는 네, 진짜 세요. 나는 내 월급보다 되게 내가 버는 것보다 되게 적게 받고 있다 생각을 해. 그래서 이직을 하고 싶어. 근데 사람들이 너무 좋아. 그 진통제가 너무 세. 약간 마약 같은. 마약성이네. 네, 마약 같은 저거라 가지고. 모르긴. 근데 진통제만 맞고 살 수 없이 나는 비타민도 필요하고 요즘 눈가가 떨려서 마그네슘도 필요하고. 루테인도 먹어야죠. 그쵸. 종합 비타민이랑 글루코사민.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한데 그렇죠. 우리는 진통제만 먹고 살 수 없다. 너무 좋은 명언이 나오네요.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좋은데 나만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잖아요. 그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느낌은 안 들어요. 그런 느낌은 안 들어서 좋은 마약을 사람이라 맡고 있어. 마약을 맡고 있어. 얼른 탈출하세요. 도망쳐. 탈출한다고 내가 좋은 곳에 갈 수 있을까? 여기가 아편굴인가요? 아니 어디서 이런. 자, 주제를 바꿔서 슬레이트 딱. 지난주 얘기해 보니까 띠앗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어요. 좀 어떤 기업인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스토리가 조금 있어서 약간 이제 앞부분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작년 11월쯤에
제가 창업 멘토링을 받았던 분의 소개로 아이디어톤에 나갔어요. 그게 이제 서대문구 가재울 쪽에서 하는 뭐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뭐 예술인가 뭐 지역 주민을 어떻게 연계할 수 있는가 이런 거에 관련된 아이디어톤이었는데 그거를 정말 별 생각 없이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이렇게 뚫레뚫레 갔는데 거기서 만난 분들이랑 팀업을 해서 해커톤 같은 거를 하는 거였어요. 그 상황에서 어떤 아이디어로 이 지역사회를 활성화시킬 것인가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그 예술가와 뭐 지역사회 이런 거다 보니까 마침 또 그 가재울에 사시는데 어린 아이 둘을 키우는 분이 계셨고 저는 원래 집이 경기도거든요. 부천이에요. 거기 살지도 않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분이랑 마침 같이 팀이 돼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예술 관련된 이야기도 나왔고 지역 주민의 그 지역이 유난히 좀 이 청소년 인구랑 노인 인구가 많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세대 간의 융합도 필요하고 접근성도 중요하고 왜냐면 이제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곳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이제 아이를 키우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이 주변에 애들 데리고 놀러 갈 데가 너무 없어서 1시간 정도 뭐 이동을 하거나 뭐 이렇게 뭐 항상 10,000원 정도 택시비 내가면서 다른 공원을 간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키즈 카페가 많아지니까 키즈 카페를 예술 키즈 카페를 만들면 어떨까 이런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래서 뭐 망가진 악기라든지 뭐 이런 뭐 쓰다 남은 물감이라든지 예술하시는 분들은 좀 남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버리지 않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보통 악기를 잘 못 만져보잖아요. 뭐 해봤자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뭐 리코더, 캐스터네트, 탬버린 뭐 그런 거밖에 바이올린 둥당둥당. 네, 그런 거밖에 못 만져보지 진짜 실제 악기를 만져보고 접해볼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망가진 거라도 아이들이 그냥 다치지 않게만 이렇게 접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면 어떨까. 그래서 그냥 이렇게 좀 널브러져 있게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른들은 와서 차도 한잔 하면서 원데이 클래스 같은 거 들을 수 있고 아이들은 밖에서 이렇게 유리벽 같은 걸로 그냥 보이게 이렇게 해서 밖에서 놀 수 있으면 세대 간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어렵지 않고 아이들 놀 공간도 생기고 그리고 예술인들은 거기서 원데이 클래스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게 덜컥 3등이 됐어요. 3등까지가 이제 상금도 그때 20만 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3명이서 이제 얼추 잘 나눠가지고 20만 원을 잘 7만 원씩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가지고 이제 그 아이디어가 채택이 돼서 저는 그래서 공간을 지원해 주는 줄 알았어요. 공간은 안 준대요. 그냥 20만 원. 20만 원이랑 그 사회적 기업 육성 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사전 선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팀을 또 만들어야 되는데 그분들은 또 갑자기 나는 이렇게 거창하게는 못하겠다 해서 빠지시고 다른 팀원을 막 급구를 해가지고 같이 좀 해서 근데 공간이 없으니까 이거를 콘텐츠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콘텐츠로 만들기로 했는데 처음에는 뭐 이제 영유아 대상 어떤 예술 수업 같은 걸로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이미 그런 콘텐츠가 너무 많고 그렇게 해봤자 돌봄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커지고 그때 그 컨셉 자체가 엄마들을 쉬게 하자였거든요. 엄마들이 아이들한테 어느 정도 이렇게 묶여있는 게 있으니까 아이들을 우리가 돌봐주면 엄마들은 2시간 정도 여유 시간을 가질 수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거는 파일럿 수업도 못했어요. 파일럿 수업도 못하고 그 아이들을 2시간을 봐준다고 해봤자 영화 한 편을 볼 수가 없고 근처에 어디 갈 데가 없으면 그냥 카페에서 할 일 없이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냥 내 아이에게 좀 더 좋은 교육을 준다 까지밖에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또 바꿔서 엄마랑 아이랑 같이 올 수 있는 원데이 클래스 이렇게 했다가 또 나중에는 이 아이가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아이를 데리고 나오고 싶지 않아 하세요.
지금만이라도 나만의 시간이었으면 하는데 아이가 같이 오면 그게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같이 오는 수업을 파일럿을 했었는데 그 다음에 또 바꿔서 아예 이제 그 엄마들만 참여하는 그래서 지금은 약간 전체 여성에게 오픈이 되어 있고 그러면서 테라피 수업을 하면서 강사 양성 과정을 같이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테라피 수업을 내가 들어보고 좋으면 이 수업을 내가 배워서 내가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 이미 그런 플랫폼들이 많기는 해요. 맞아요. 뭐 클래스 101이라든지 뭐 그런 뭐 솜씨당 막 이런 것도 있고 원데이 클래스 플랫폼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아이를 키우는 분들은 낮에 10시부터 3시 요 정도만 시간이 나요. 저녁 시간 유치원 가는 시간. 네, 아이들 이렇게 어린이집 가고 나서 약간 시간이 나는 때가 그때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직장인 성인 교육 시장이 커지고 있다고는 하는데 그 평일 오후랑 주말만 강조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그걸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시장을 좀 공략을 해보자. 그리고 이분들은 가능하다면 커리어를 아예 새로 시작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직장인들은 이미 커리어가 있는데 내가 퇴사하고 뭔가 다른 거를 하고 싶다 이런 욕구인 거지 커리어를 아예 새로 시작한다는 약간 아니거든요. 부수입을 만든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직장인들은. 그래서 이런 분들은 아예 강사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래서 내 시간을 조금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쪽으로 지금 사업 방향이 저희가 진짜 피보팅이 엄청 많이 돼서 네, 지금은 그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많은 시도들을 계속 하고 계시네요. 네.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게 정착이 돼서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앞으로 또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저도 뭐 이런 사업에 대한 경험이 길지 않기 때문에 해봤자 이제 막 6개월 정도 좀 넘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정신없긴 하지만 이렇게 잠깐 해본 결과 완벽하게 결정되는 건 없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피보팅을 계속해야 되고 피드백을 계속 수렴을 해서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하자는 없어요.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이게 나으니까 이렇게 하자가 되는 거예요. 계속 바뀔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또 해보니까 안 돼서 이렇게 하자 했는데 이거 우리 원래 처음에 하자고 했던 거야. 이렇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 생각했던 게 맞았네. 이렇게 되기도 해요. 그래서 나름 재밌어요. 그분들의 그 커리어를 새로 쌓아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건 아무래도 혜진님께서 헤드헌팅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데까지 생각이 좀 닿은 것 같은데 맞을까요? 근데 새로운 커리어를 만들어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든 게.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제가 이런 직업적인 관심이 되게 많기는 해요, 원래. 워낙에 약간 오지라퍼 기질이 있어가지고 남에게 이야기할 때 내가 가장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는 부분이 직업에 대한 얘기라는 생각이 저는 이 일을 하면서 더 좀 강해지긴 했거든요. 왜냐면 직업이라는 거는 인생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를 하는 거고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는지 내가 어떻게 일을 하는지에 따라서 너무너무 내 인생이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한데 뭐 누군가 저한테 고민 상담을 한다 이렇게 했을 때 직업적인 이야기가 가장 효율적이고 이 사람을 제대로 도와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경험을 하다 보니 더 좀 이쪽으로 많이 이렇게 오게 됐는데 제가 지금 같이 좀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이 팀원이 제가 대학 때 잠깐 뭐 이런 외부 동아리 같은 거를 할 때 만났던 친구인데 이 친구랑 그때는 막 되게 친하진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한 5년 정도 지나서 이 친구가 뭐 결혼도 했고 아이도 있는 거예요. 이 친구는 뭐 경력이 단절되고 막 이런 식으로 뭐 그런 건 아니고 지금 그냥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집에서 아이를 보면서 이렇게 일도 조금씩 하고 있어요. 원래 디자인하는 친구라서 외주도 조금씩 받아서 하고 있었고 근데 이런 친구들이
조금 더 액티브하게 뭔가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고, 이분들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거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부터 이런 테라피 클래스 같은 거를 하려고 시작한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더 필요하겠다. 이게 더 필요하겠다. 근데 이 테라피 수업을 하는 사람들이 아이를 키워본 경험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정말 이해하는 사람들이 하면 더 좋겠다. 그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다가 요 모양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이 강사 양성 과정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뭐 12월 정도에 뭐 내년 초에 테스트 수업을 예정을 하고 있는데 그때 해보면 또 조금 뭐가 달라질 수도 있고 네, 좀 다방면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도 궁금해요. 약간 직업을 대하는 혜진님의 관점이 좀 잘 드러나는 이야기를 방금 들은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갑자기 직업에 대한 고찰이 남다르시다. 이런 거 많이 느꼈고 오늘 약간 명언 한 개 듣고 간 것 같아가지고 약간 꽂히네요. 약간 아마 제 생각이지만 아마 이게 팟캐스트도 제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닌가요? 진통제? 진통제 그쵸. 진통제 너무 많이 맞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각하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아픈지. 맞아요. 정말 재밌는 이야기 듣고 가는 것 같아서. 그쵸. 우리 이제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노가리 공식 질문 있어요, 혜진님. 네. 혜진님에게 청년 유니온이란? 저에게 청년 유니온이란 진통제인가요? 청년 유니온은 데일밴드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떤 의미인가요? 진통제랑 약간 같은 이제 진통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좀 연결해서 생각이 난 건데 일단 어떻게 보면 청년 유니온도 임시 방편이긴 해요. 지금 이것이 모든 것을 해결하고 있지는 못하고 그렇다고 이게 필요 없는 건 아닌 그래서 뭔가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면 이걸로 좀 반창고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게 또 있어야 다른 좀 이게 좀 해결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와. 잘 넘어갔다. 넘겼다. 네, 우리 이제 반창고가 필요하시군요. 뭐게? 네, 우리 오늘 혜진님의 일터 이야기부터 해서 하고 계시는 활동 띠앗에 네, 대한 띠앗. 이야기까지 좀 들어봤어요. 오늘 녹음 같이 해주셨는데 어떠셨는지 소감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너무 재밌었고요. 상투적이네요. 근데 정말 재밌었어요. 왜냐면 네. 제가 말하는 걸 정말 좋아하는데 이렇게 경청해주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친구들한테 나 팟캐스트 이런 걸 한다 했더니 오 이렇게 하길래 수다쟁이 출동한다 제목이 너무 신난다 이러면서 매우 즐거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도 저는 말하면서 생각을 정리하는 편이라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도 깨닫고 네, 굉장히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청년 유니온의 활동을 좀 기대해봐도 될까요? 그럼요. 네. 네, 지금 뭐 많이 참여를 하고 있잖아요. 그쵸. 이런 청정net 같은 것도 청류에서 거의 이제 많이 좀 주도를 하시면서 뭐랄까 세력을 넓혀간다고 해야 될까? 맞습니다. 이 청정넷을 청류가 지금 먹어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건 아니고요. 이제 앞으로 혜진님의 일상과 삶과 일상에 청년 유니온이 점거를 할 거다. 예? 점거. 점거. 약간 예. 뭐
노조스러운 편이긴 한데 점거를 정말 노조답네요. 노조스러운 편이긴 아이 깜짝이야. 허락해 주시기를. 아 예예. 한데 살포시 데일밴드가 덮어질 것이다. 반창고. 반창고. 오케이. 아까 데일밴드밖에 생각이 안 나서 당황해서 이거 상표명인데 괜찮습니다. 됐습니다. 어디서 광고해 주는 것도 아니지. 어디 기업에서 광고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광고비를 받아야죠 우리가 그러니까. 해주는 거니까. 그럼 반창고. 오늘 명언 남겨주신 혜진님. 혜진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2주 동안 녹음 감사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혜진님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 네네네. 시아님 좀 들으면서 우리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눴잖아요. 헤드헌팅 이야기 네. 궁금하셨던 것도 여쭤보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띠앗에 밀린 띠앗의 이야기도 들었는데 좀 어떠셨어요 오늘 이야기? 사실 약간 헤드헌팅이라는 직업에 대한 약간 잘 모르고 있었는데 그런 걸 상세히 들을 수 있어서 또 좋았던 것 같고 또 약간 혜진님 직업 이야기 들으면서 약간 기본 인사 업무 관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관리에 대한 약간 어떠한 지식이나 그런 것도 조금 얻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저는 노동 경험이라고 했을 때 그런 일반 사무직 같은 게 일반 사무직이 아니라 아르바이트와 약간 육체 노동을 중심으로 해봤기 때문에 약간 저한테 약간 있어서 약간 생소한 이야기여서 재밌게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띠앗 이야기 들었을 때도 저도 약간 비슷한 거 한 적이 있었거든요. 약간 지역에서 이제 아이들 돌보면서 뭐 약간 조그마한 기업처럼 하는 게 있었던데 그런 거 기억도 나면서 되게 오늘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기억나는 건 진통제네요. 명언이었습니다. 네, 저도 좀 기억이 나는 게 자신의 연봉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되게 굉장히 당당하게 이야기하셨다는 분의 얘기를 들으니까 뭐 학벌도 있겠고, 그러니까 채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학벌도 있겠고, 뭐 이직 경험, 뭐 횟수도 이런 게 있겠지만 아무래도 그 일을 하는 사람의 자세와 내가 어떻게 기여를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자신감을 갖는 게 좀 중요하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는 이야기 들었네요. 맞습니다. 오늘 되게 네. 재밌었어요. 오늘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2주 만에 이렇게 또 보니까 너무 재밌네요. 역시 우리들의 약간 이 아무 말 하는 아무 말의 재미가 케미가 있어요. 있죠. 네, 좋습니다. 네, 오늘 노가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는 우리의 일상과 일터의 모든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노가리와 관련하여 의견 있으신 분은 yunionquest@gmail.com으로 메일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